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문화 핵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핵 2의 제목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핵 2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1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 13페이지까지 사회문화 현상이 어떤 건지 공부하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2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회문화 교과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중에 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아닐까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영역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하는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 맨 처음 시작이기도 하지만 수능 사회문화 기출문제 항상 1번에 이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10년을 훨씬 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1번 문제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할 줄 알아? 너 임마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하고 뭐가 다른지 구분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1번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끝날 때쯤에 기출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고 수능 문제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이 가지는 특징이 뭔지 사회문화 현상이 가지는 특징이 뭔지 이 특징만 비교할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몰가치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정말 상식이 너무 떨어지잖아, 상식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 몰상식하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몰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그 현상 자체에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컵에 들어있는 컵을 이렇게 뉘었을 때 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죠. 중력이라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 가시죠? 오늘 아침에도 해가 동쪽에서 떴겠지만 그리고 서쪽에서 지겠지만 그게 어떤 지구의 자전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치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현상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가치 한 축성을 가진다라는 게 사회문화 현상의 첫 번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비교를 다 끝내고 얘기하겠지만 사회문화 현상의 키워드는 두 글자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회문화 현상에는 인간의 의지,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현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활동들 이런 것이 옳으냐 그르냐 가치 문제로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다, 대응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 정도만 피해가 발생한 거 너무 다행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또 반대편에서는 왜 처음부터 중국 차단을 안 해가지고 이 사단을 나게 만들었냐, 정부 지금 코로나 대응 너무 못하고 있다 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의지,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 더 적는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현상이다.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보편성입니다. 자연현상이 가지는 보편성이라는 특징. 보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귀에 익고 뭐 책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실 막 쉽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오늘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보편성이란 건 어느 시대나 어느 시간에서나 또 어느 상황에 어느 장소에서나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성,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물을 떨어뜨렸을 때 땅으로 떨어지는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구석기 시대에는 물을 어디 뭐 토기에다 담아가지고 무슨 구석기에는 토기가 없었나요? 신석기 시대 때 토기가 있었나? 어쨌든 토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뒤었을 때 물이 위로 올라가진 않았겠죠. 자연현상은 아무리 옛날이나 아니면 엄청 미래가 되더라도 항상 변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자연현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물을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석기 시대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이런 것을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에 반해서 사회문화 현상이 가지는 특성은 뭐냐고 하면 당연히 좀 대비가 돼야 되는데 특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특수성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특수성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도 가지는데 거기다 특수성까지 같이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구석기 시대나 아까 예를 들었던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서도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다, 뭐 노화로 인해서 죽게 된다든지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 무조건 특수성만 띈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해주는 그런 문화, 그럼 어느 시대나 상황이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보편성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에서도 뭐 결혼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가족을 이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면에서는 보편성을 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을 가지는 이유가 결혼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겠죠? 그때는 막 뭐 결혼 제도 자체가 일부 다처제, 뭐 남자 한 명과 여자 여러 명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처남우제, 아내는 한 명인데 남편이 여러 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제도도 있었고, 또 결혼을 치르는 방법도 굉장히 다 달랐겠죠.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이게 뭐라고 하죠? 연지곤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여자는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고 남자는 말을 타고 가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실제로 그때 책을 읽어보면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 당신 딸 같이 결혼시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혼식 날 당일날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막 그런 결혼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의 사회문화 현상도 분명히 그때 당시 사람들과 비슷한 보편적인 특징을 띠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하냐, 그 현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사회문화 현상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그냥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만 가진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보편적인 성질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연현상이 갖고 있는 필연성, 확실성이라는
성질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는 내일 아침에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확실한 일입니다. 뭐 동쪽에서 뜰 수 있을까? 확률이 있을까? 몇 프로나 될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동쪽에서 뜨는 건 당연한 얘기죠. 정말 뭐 지구 태양계가 어떤 큰 변화를 이루지 않는 이상은. 물을요 주전자에 넣어서 가스불을 켜서 100도까지 온도를 올리게 되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끓게 됩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다. 이것은요 확실한 겁니다. 자연과학자들이 밝혀낸 자연현상이에요. 이거는 끓을 수도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끓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무조건 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필연성, 확실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회문화 현상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필연성 대신에 좀 대조를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연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확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연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김우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사회문화 성적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이거 확실합니까? 무조건 그런가요? 물론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근데 100%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다 이런 것처럼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회문화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우람 선생님하고 사회문화를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갈 그럴 뭐 개연성은 있다 이런 뜻이 개연성이에요. 이해가시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나라의 GDP, 즉 국내 총생산 GDP가 높다면, 그러니까 GDP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할 것이다. 무조건 그러진 않겠죠. 확실한 건 아니겠죠.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GDP가 높은 나라의 국민들일수록 행복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GDP가 높은 나라들 국민들이 국민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무조건 다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기억에는 1인당 GDP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방글라데시였나요? 그 나라가 1등이었어요. 근데 GDP 순위에서는 굉장히 밑에 있거든요. 어떤 면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했을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행복 지수가 어쨌든 이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겠죠. 물론 상당히 그 조사도 보면 GDP가 높은 나라들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국민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개연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럴 확률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특징인데요. 존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존재 법칙 이거는 이제 독일의 사회학의 학문에서 나온 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확 와닿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 뭐가 있다 없다 뭐가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존재 법칙에 따르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거는 당위가 들어갑니다. 당위.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가치 함축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당위 법칙에 따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와 같이 연관돼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겠죠? 존재 법칙. 그냥 그게 있냐 없냐를 따지는 현상이냐 아니면 그 현상이 옳으냐 그르냐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냐를 따질 수 있는 현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만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는데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제일 우선시 해야 될 거 가장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현상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가장 나누기 쉬운 그런 구분법이에요. 이따가 문제를 풀게 되면 알겠지만, 인간의 행위가 개입된 게 자연현상이겠습니까? 사회문화현상이겠습니까? 당연히 사회문화현상이겠죠. 그래서 도대체 그 현상에 인간이 개입되어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하는 게 가장 간결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요거까지만 아시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0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집입니다. 수능 문제고 1번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문제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바로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 구분하는 문제가 항상 1번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작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핵 2에서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가볍게 봐볼게요. 문제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라,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도 처음 봤어요. 뭐 중력이 큰 행성에서는 지구에서보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대요. 뭐 선생님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해 가시죠?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써놓고, 그게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만 빨리 골라내고 보기를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1번 문제 틀리면 뭐 사실 답이 없죠. 안타까운 일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기억 쭉쭉쭉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은 자연현상 아니야?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밑줄 쳐 있는 부분은 끝까지 항상 봐야 되는 게,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측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시면 시간의 흐름을 측정한다, 이거는 인간이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문화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만약에 이 밑줄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여기까지만 쳐져 있다면 당연히 자연현상이겠지만, 이 정밀한 시계를 놓고 연구진들이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사회문화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은 보시니까 중력이 큰 해안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중력이 큰 해안가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이거 자체는 뭡니까? 자연현상인 거죠. 됐죠? 그다음 마지막 디귿.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보니까 SF 영화 단골 소재로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 현상을 활용했다. 누가 활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회문화현상. 물론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 현상 이 자체는 자연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문화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1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기억, 이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을 따른다. 아까 당위, 옳다 그르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당위 법칙 따른다. 어때요? 맞네요. 1번 맞네요. 동그라미. 니은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확률. 확실한 거하고 확률이 있는 거하고 아까 생각나세요? 확실하다. 내일 아침에 해는 동쪽에서 확실히 뜬다. 물을 쏟으면 밑으로 떨어진다. 확실한 건 자연현상.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럴 확률이 있지, 그럴 개연성이 있지, 이거는 무슨 현상이요? 사회문화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사회문화현상이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사회문화현상이네요. 디귿은 기억,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같이 함축적이다. 그런데 기억, 니은은 사회문화현상하고 자연현상인데 둘이 같이 묶어서 얘네하고 달리 같이 함축적이다 이렇게 했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같이 함축적인 건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입니다. 4번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이, 이미 틀린 거 같죠? 자연현상이 보편성, 사회문화현상은 특수성이 아니라 특수성,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니은과 디귿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나타난다. 어쨌든 틀렸고요. 5번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같은 것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과관계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거를 줄여서 인과관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인과관계가 확실한 게 어디냐?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 물이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한다. 자연현상이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죠. 사회문화현상은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무조건? 아니 무조건이 아니지. 그럴 개연성이 있다. 요 정도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라는 표현은 사회문화현상보다는 자연현상에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한 건 사회문화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것은 이제 2019년도니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역시나 1번 문제 보시면 밑줄친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또 이거 리을까지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써놓으세요. 헷갈리니까. 기억! 노화 방지나 한계 수명 극복을 기대를 누가 합니까? 인간이 기대하는 거죠? 끝! 사회문화현상. 자, 장수 노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당사슬 구조. 당사슬이 뭐야? 선생님 처음 들어봐요. 당사슬 구조의 변화를 발견하였습니다. 누가 발견한 거예요? 인간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유도 신문이죠. 얘들아, 당사슬 구조, 자연현상, 뭐 생물학적 막 이런 거야 하는 것 같지만 이걸 발견하였다 그랬으니까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 구조가 하는 일은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구조가 하는 거래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조가 하는 어떤 자연현상에 관련된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연현상이죠. 그 다음에 면역 조절 능력이 질병을 예방하는 것. 면역 조절 능력이 질병을 예방하는 것도 인간하고 상관없이 그 어떤 이 세포가 들어가서 질병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는 그냥 그 어떤 자연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리을도 자연현상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기억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은 니은의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틀렸네요. 둘 다 사회문화현상인데. 잠깐만. 아까 2020년도 문제 답을 얘기 안 해. 답 1번이었습니다. 네. 자, 2번. 니은 사회문화현상은 리을 자연현상에 비해서 보편성이 강하다. 보편성이 강한 건 당연히 자연현상이네요. 네.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을 따른다. 존재 법칙. 있다 없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자연현상 맞죠?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이건 처음 보네. 요거를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5번. 기억, 니은,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 니은, 리을을 다 묶어놨으니까 이미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개연성의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개연성은 사자 어디요? 사회문화현상. 어차피 틀렸고요.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눈으로, 손으로, 귀로 느끼고 보고 들은 거, 이것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걸 경험적 자료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현상이든 당연히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반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건데, 경험적 자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선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험. 경험이 아니라 선험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있나요? 그러면 네, 제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렇군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시죠. 이렇게 해버리면 증명하기가 힘들죠. 그런 것을 선험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왜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눈으로 귀로 듣고 볼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현상을 경험적 자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현상이든 전부 다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답이 나오면 이거는 뭐 자연현상에만 해당된다, 사회문화현상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핵 이 내용 이렇게 끝내기로 하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핵노트 지금 핵노트 캡처 게시판에 몇 명 친구들이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리를 잘한 모습으로 잘 올려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핵 정리가 끝날 때마다 정리를 해서 너무 늦지 않게 최소한 이번 주 강의가 끝나면 그 주에까지 선생님이 유예기간 줄 테니까 그 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핵노트 게시판에다가 자기가 만든 핵노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출석 체크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바람은 이런 그 문제들 핵노트 정리할 때 선생님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걸 서브노트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시험 보기 전까지 딱 한 권, 사회문화는 이게 한 권으로 끝낸다 하는 노트를 만드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능 문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날로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캡처를 할 수가 없죠. 아날로그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좀 오려가지고 핵 그 주제에 맞게 기출 문제를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수고를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꼭 기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평가 문제라든지 교육청 출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훨씬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좋고 더 욕심을 내는 친구들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집에 있는 이 문제 되게 괜찮았다 한번 풀었는데 틀렸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것도 오려가지고 붙여놓고 오답 노트를 정리한 뒤에 같이 붙여놓고 한다면 나중에 뭐 수능 뭐 마더텅이고 뭐 자이스토리고 이런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사회문화는 그냥 노트 하나로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제를 같이 그 핵노트에다가 첨부해서 핵노트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평가에도 분명히 이 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 2 정리 끝. 이번 주에는 핵 3까지 정리를 할 테니까요. 아마 핵 3은 목요일, 금요일 이때쯤에 선생님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때 핵 3까지 이번 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강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질문 게시판에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